독실한 불심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순수한 세계를 그려온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교사 출신 동화 작가 김일환 작가가 주인공인데요. 기후위기의 시대 아이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연대의 가치를 일깨우는 동화 달이 달린 달리를 출간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만났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작가님께서는 서울교대에 나오셔서 계속 아이들 가르치셨고 이게 선생님이셨는데 교장하시고 서울 동부교육청의 교육장 네. 하셨고 근데 2012년이니까 이제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아동 장편 추리 소설을 내면서 동화 작가의 길을 접어들었는데 사실은 11살 때부터 작가를 꿈꾸셨다고요?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꿈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앞뒷장 다 뜯어진 동화책을 읽었어요. 나중에 그 책이 뭔가 찾다가 6학년 때 학교 도서관에서 쿠오레라는 걸 알았어요. 이탈리아의 그 아마치스라는 사람이 지은 그 책. 그 책을 읽으면서 아우 나도 이런 책을 좀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꾸시다가 일단 선생님을 하셨어요. 하신 다음에 쭉 하시다가 정년을 남기시고 4년 남기고 명예퇴직을 했다는 얘기는 더 늦기 전에 내가 해야 되겠다. 네. 근데 그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보통 정년을 다 맞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주위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교장을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꿈 너머의 꿈도 얘기를 했어요. 꿈이 과학자가 꿈이라고 그러면 꿈 너머의 꿈은 과학자가 돼서 뭘 할 거냐. 내가 나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남을 도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것이 꿈 너머의 또 하나의 꿈인데 그래서 그 꿈 공책도 만들어서 이렇게 전교생에게 배포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꿈 그런 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 그림 이런 것도 넣어서는 단단한 하드 카바로 돼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죠. 내 꿈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최근에 무슨 쓴 책은 없으시고요? 최근에는 달이 달린 달리라는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인데 이 책이 불교 아동문학상도 받으시고 한인현 아동문학상을 받으셨네요. 자, 이 달이 달린 달리 이 책이 기후 위기 시대에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다고 돼 있어요. 이 표지에도 막 이게 저 식물을 돌고래가 막 이렇게 몸에 두르고 있는데 이게 그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 책이 정말 그 돌고래가 주인공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 돌고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시기가 기후 위기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오염이 가장 심각한데 바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 올라와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리가 달린 이 돌고래가 나타났고 그 돌고래 이름이 달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달리가 나타나는 그 섬이 그 제주도 근처에 있었는데 그 고래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이가 하나 살아요. 부모랑. 그 민지라는 여자 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친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달리의 고민은 자기가 다리 달린 것도 고민이지만 피부병, 그 해양 오염으로 인한 피부병 이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이제 이 민지는 그걸 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민지는 너무 심심하니까 햇빛 저장 장치를 만들고 싶어요. 햇빛을 이렇게 저장했다가 밤에 다 그 상자에서 햇빛이 나올 수도 있겠죠. 꽉 가둬놨다가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께서 수필 집도 내셨는데 파킨슨 아내와 르비길 산책하기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진짜 아내분하고 도보 여행 하셨죠? 그 얘기를 담은 거죠. 르비라는 게 이게 불어인데 이 삐가 길이라는 뜻인가 보죠? 아닙니다. 그 저기 르비가 지명 이름인데요.
그 지명서부터 다음 길까지 그 길 이름을 늪비길이라고 불러요. 저 집사람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요. 이제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쓸 때는 8년째 그때쯤 다녀와서 7년째 같이 파리를 가신 예, 같이 그 길을 걸었어요. 근데 예. 그 걷게 된 것은 파킨슨 병을 걸린 사람들이 완전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 증상 완화제들을 다 잡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거동이 힘드니까. 거동도 힘들고 균형 감각도 그렇죠.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집사람하고 거기를 같이 걸으면서 그 운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는데 좀 힘은 좀 드셨겠네. 많이 힘들었죠. 막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그때 좀 날씨가 더우니까 또 더더군다나 힘들고 그런데도 이제 그 힘든 얘기들을 그 둘이 어떻게 극복을 했나를 꼭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좀 읽으면 좀 용기를 얻어서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썼습니다. 소재가 무궁무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실한 불자이신데 그러면 충주가 고향이시잖아요. 네.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불교랑 가깝게 이렇게 모태신앙 정도는 아닌데요. 그 어머니께서 그 음성에 있는 미타사를 그 창건을 하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미타사 창건이 중창이 된 거죠. 옛날에 그 절이 거기 있었는데 조선시대 불타 없어지고 다시 미타사라는 절을 만들 때 어머니가 거기를 다니셨어요. 그 예불 잘 모르는 거 그거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되고 가기 싫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서 절에 가는 게 그냥 좋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음성 미타사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템플스테이 팀장도 하시고 그 사찰 일도 보시고 그랬었다면서요? 예. 그 이제 제가 퇴직을 하고 가끔 미타사에 이제 그 전에도 갈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갔더니 저기를 가라고 그래, 미얀마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미타사에서 미얀마에다 학교 하나를 지어주는데 그 건축일 그리고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 이런 거 좀 터를 잡아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한 1년 반 정도 미얀마에서 살다 온 적이 있었고 그 미얀마에서 돌아오니까 이번에 템플스테이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 한 5년 동안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미타사에서는 지난번에 그 미얀마에다 학교 지어준 그 인연으로 미얀마 스님도 3분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스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 동화 작가 김일환 작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